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국의 학술 교류를 위해 온 저명한 물리학자가 공항에서 갑자기 쓰러진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런 일이 지난달 한국 인천공항에서 일어났습니다. 77세의 스웨덴 물리학자, 전 노벨상 심사위원장 케빈 박사가 심장마비로 인해 생사를 넘나드는 순간을 맞이했는데요. 박사는 인천공항에서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졌지만 다행히도 현장에서 즉각적인 심폐소생술 CPR을 받고 가까운 인하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으며 인하대 병원의 즉각적인 조치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던 사연을 소개하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케빈입니다. 물리학을 연구하는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나라를 다녔지만 한국은 제게 각별한 나라로 남아 있습니다. 몇 해 전부터 한국의 연구자들과 함께 중요한 과학 프로젝트를 진행해왔고 이번에는 차세대 물리 연구와 관련된 자문 요청을 받게 되어 다시 한번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 방문은 저의 연구 인생에서도 중요한 순간이었고 한국의 연구 열정을 가까이서 경험할 좋은 기회였죠. 한국에서의 일정은 정말 밀도 있게 짜여 있었습니다. 서울의 대학교에서 열린 강연에 참여해 젊은 연구자들에게 제 연구를 소개하고 과학자들과 긴 시간 토론을 이어갔죠. 한국 연구자들이 지닌 열정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저는 이러한 만남을 통해 새로운 자극을 받았고 이와 같은 경험들이 쌓일수록 제 연구도 더 깊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낮에는 학문적 교류가 주를 이루었지만 밤이 되면 서울의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경험했어요. 밤하늘 아래 펼쳐진 고즈넉한 고궁을 걸으며 느낀 여운, 익숙한 유럽과는 또 다른 고유의 매력이 넘치는 거리, 그리고 맛깔스러운 한국 음식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은 정말 특별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길거리 음식점에서 맛본 김치와 떡볶이, 시장을 거닐며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인사말, 모든 게 생생하게 기억났죠. 그리고 드디어 모든 일정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출국 수속을 마치고 대기하며 차분히 모든 걸 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도 한국에서 많은 걸 배웠구나. 앞으로 연구가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겠지. 스웨덴으로 돌아가 한국에서 느낀 열정과 배움을 연구에 담아낼 생각을 하니 제 연구 인생에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이젠 다음을 기약하며 기분 좋게 고국으로 돌아가려던 찰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작스럽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많은 일을 겪어왔지만 이렇게 불안감을 느낀 적은 거의 없었어요. 속으로는 별일 아니겠지라고 스스로 안심시켜 보려 했지만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공항의 번잡한 소음이 점차 멀어지는 것만 같고 가슴은 답답하게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한 압박감에 잠시 주저앉아 보려 했지만 제 몸은 어느새 차가운 식은땀으로 가득했습니다. 시야는 흐릿해지고 주변 사람들이 서서히 물결처럼 일렁이는 듯 보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렴풋이 제 이름을 부르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던 것 같기도 하고 제 곁에 누가 있는 것 같았지만 분간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기억 속에서 그저 멀어져 갈 뿐이었습니다. 기억 속에서 남은 마지막 장면은 한국에서의 따뜻한 인연들이었습니다. 얼굴 가득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던 연구자들, 정성껏 요리를 대접해주던 식당 주인, 그리고 강연이 끝나고 저를 위해 수고했다고 격려해주던 한국 친구들. 그 모습들이 아른아른 떠오르다 어느 순간 마치 꿈처럼 희미해졌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사라지듯이 모든 것이 점점 더 흐려졌고 마침내 의식의 끝으로 떠내려갔습니다. 바로 그때 제 인생은 한국에서 아주 특별한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끊기고 어둠 속에 깊이 잠겨버린 줄 알았지만 저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기적 같은 생명줄을 한국에서 붙잡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억을 잃은 그 순간 인천공항 대기실에서는 아주 긴박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공항에 있던 한 명의 의료진이 제가 쓰러지는 걸 목격했고 바로 제게 다가와 심폐소생술 CPR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의식을 잃고 숨조차 멈춘 상태였으니 조금만 늦었더라면 정말 위험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7분간 이어진 심폐소생술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고 들었습니다. 심장이 멎은 채 응급처치를 받던 저를 보며 주변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굴렀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던 분 또한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제 심장을 살려내려 애썼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것도 느끼지도 기억하지도 못했지만 그곳에 있었던 모든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제 생명을 이어준 셈이죠. 응급조치 후 저는 곧바로 인근 인하대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상태가 매우 위중했기에 의사들과 의료진들은 최선을 다해 최대한 빨리 저를 심장 전문 병동으로 옮기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마침 인하대병원은 공항과 가까워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고 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단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무의식 상태였지만 의료진들은 제 심장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즉시 진단했습니다. 심실세동과 섬액 즉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필요한 피를 제대로 순환하지 못해 발생한 심장 마비 증세가 원인이었죠. 한국 의료진은 이 상황에서 신속하게 삽입형 제세동기를 제 심장에 이식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저는 해외 여러 나라를 다니며 많은 치료 경험이 있지만 이렇게 빠르고 철저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도 한국 의료진이 보여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은 정말 감탄스럽습니다. 깨어나 보니 저는 인하대병원의 중환자실 침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벽에 걸린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을 보며 조금 전 공항에서의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웠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고국으로 무사히 돌아가겠다는 생각에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던 저 자신이 떠올랐고 그러다 심장이 멈춰버린 그 아찔한 순간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정신을 차리니 심장 속의 규칙적인 리듬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 리듬을 느끼면서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감각이 새록새록 밀려왔습니다. 그 후 의료진들은 제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하나씩 설명해 주었습니다. 심실세동이라는 생소한 진단명, 그리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기 위해 몸에 제세동기를 삽입한 과정들 모든 게 놀랍고도 낯선 이야기였지만 주변에서 친절히 설명해 주시는 한국 의료진 덕분에 차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의 회복과 치료에 온 힘을 쏟아주신 의사 선생님을 비롯한 의료진들 덕분에 감동스러운 경험이었죠. 제 몸 안에서 작동하는 작은 기기가 심장을 안정시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마치 생명에 다시 손을 내민 기계와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몸만 회복되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큰 위기에서 벗어났는지를 실감했습니다. 그동안 과학자로서 많은 나라를 방문하며 여러 상황을 겪어왔지만 이렇게 죽음과 맞닿는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제게 그 순간은 단순히 생명에 대한 감사함을 넘어서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죠. 순간순간이 소중하다는 깨달음이 새삼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치료받는 동안 제가 언어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병원 측에서는 국제협력팀을 구성해 지원해 주었어요. 그 중에서도 영어가 유창한 김 간호사님은 매번 제 옆에 있어 주시면서 통역과 행정 지원을 도와주셨죠. 처음에는 낯선 환경과 생소한 치료 과정으로 마음이 불안했지만 김 간호사님의 따뜻한 설명과 격려 덕분에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언어와 문화는 다르지만 진심은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덕에 저는 한국 의료진의 헌신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복의 시간이 지나며 한국에서 저를 살려준 이 특별한 경험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의료진들의 신속한 판단과 철저한 관리 덕분에 제 심장은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제 몸도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것에 정말 놀랐습니다. 각 단계마다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고 모든 과정이 매끄럽게 이어졌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치료받는 환자가 아니라 그들의 철저한 케어 속에서 안심하고 회복에 전념할 수 있었죠. 며칠 후 저는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하고 병원 복도를 걸을 수 있을 정도로 몸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아직 심장에 제세동기가 삽입되어 있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제 심장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생긴 것 같기도 했죠. 의료진의 헌신 덕분에 하루하루 기력을 되찾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두 번째 삶을 살게 되었구나. 인하대병원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침대에 앉아 천천히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도 심장 속에 작은 제세동기가 작동하고 있다는 느낌이 생소했지만 그것은 이제 제게 새로운 기회를 상징하는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그날 한결 나아진 몸으로 병원 구석구석을 산책하며 그동안 돌봐주신 분들께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젠 제가 두 발로 직접 걸어 인사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그분들께 작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죠. 처음으로 중환자실을 벗어나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을 때부터 의료진들은 매일 아침 제 상태를 정성껏 살펴주셨습니다. 특히 백용수 교수님은 여러 번 면담을 통해
제 몸 상태뿐 아니라 심리적 회복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시 힘차게 연구하실 날이 곧 찾아올 겁니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위로 이상이었어요. 제 연구와 삶을 응원하는 마음이 담긴 격려로 느껴졌고, 한국에서 두 번째 삶을 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의료진과 정답게 작별 인사를 나누고 김 간호사님과도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기간 내내 필요한 것을 세심히 챙겨주시고 언어와 문화가 다른 저를 위해 끊임없이 통역과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셨던 분이었죠. 김 간호사님 덕분에 낯선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마음 또한 빠르게 안정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언젠가 스웨덴에 가서 선생님께서 하신 연구에 대해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며 웃으시는 간호사님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곳에서의 인연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단순히 치료의 경험을 넘어선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이제 병원을 떠나면서 저에게 한국은 단순히 연구를 위해 찾았던 나라가 아닌 제 생명을 두 번째로 부여해준 곳이라는 의미로 남았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다시 손에 쥐고 공항으로 가기 전 한동안 저는 병원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다시 찾아오게 된다면 이번엔 연구가 아닌 이곳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이유로 돌아오겠죠. 퇴원 준비를 마치고 병원 복도를 걸을 때 저를 돌봐준 간호사분들과 스태프들이 하나둘씩 모여 저를 배웅해 주었어요. 영어로 어렵게나마 행운을 빕니다. 라며 미소 지어주시는 의료진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그동안 늘 제 곁에서 도움을 주었던 김 간호사님과도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선생님께서 무사히 돌아가신다니 다행입니다. 제가 한국에 오셨을 때 적응하실 수 있도록 돕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라며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김 간호사님 덕분에 언어 장벽이 무너졌을 뿐 아니라 저의 마음도 점차 안정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손길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한국에서의 그 따뜻한 배려 속에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이들과 작별을 마친 뒤 병원 출구에 서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은 단순히 치료를 받은 병원이 아니라 제가 새로운 삶을 시작한 출발점으로 남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나의 두 번째 삶을 열어준 나라구나. 앞으로 남은 인생을 이곳에서 배운 소중함과 진심을 담아 살아가야겠다. 곧이어 공항으로 향하는 차에 올랐을 때 마치 고향을 떠나는 듯한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에서의 특별한 인연과 배움을 가슴에 안고 다시 한번 제 연구를 통해 의미 있는 길을 걸어가리라 다짐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모든 이들에게 받은 그 고마운 마음을 기억하며 제 연구를 통해 작은 보답이라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말이죠. 이제 저는 한국에서 받은 새로운 삶을 가슴에 안고 고국으로 돌아가 연구와 삶에서 더 깊은 의미를 찾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한국에서의 두 번째 삶을 가슴에 안고 스웨덴으로 돌아온 저는 이 경험이 단순히 생존 그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 의료진 덕분에 다시 얻은 소중한 생명, 그 따뜻한 손길들 돌아온 후 제 삶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연구실로 돌아와 매일 일하던 일상은 여전히 바빴지만 이제 저는 매 순간 더 깊은 감사함과 열정을 담아 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얻은 생명의 가치는 제 연구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저는 과학을 단순히 업적이나 성취의 도구로만 보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배려와 헌신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가치를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덕분에 지금 저는 한국의 여러 연구자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제가 받은 도움을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연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몇 달 후 한국에 있는 의료진들께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특히 백 교수님과 김 간호사님께는 손수 쓴 편지와 함께 제 연구 결과를 담은 작은 자료도 함께 보냈죠. 제가 다시 한국을 방문할 때 두 번째 고향에서 이 소중한 인연들과 또 한 번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하며 그들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 삶의 자세 또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더 따뜻한 마음을 건네며 그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죠. 제 심장 속에 자리한 제세동기는 그저 건강을 유지하는 장치가 아니라 매 순간 살아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삶의 리듬이 되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저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지만 그 순간은 또 다른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제게 한국은 단순히 방문지 이상의 제 생명을 지켜준 두 번째 고향이 되었고 그곳에서 받은 따뜻한 배려와 진심은 앞으로도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저는 다시금 연구를 이어가고 제가 받은 도움을 세상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한국의 인하대병원에서 시작된 이 두 번째 삶이 저에게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라며 이 소중한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하려 합니다.